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매각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각국의 정부는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와의 사실상 첫 번째 공식 만남에서 국내 기업들은 대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얼마나 미국에 투자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대출 관련 이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권에서 비주택 담보대출 LTV 규제가 확대된다.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LTV라는 것은 이 담보대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loan to value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부동산이든 어떤 동산이든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 담보로 맡기는 이 자산의 가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지금 LTV를 70으로 규제한다 그러면 70원까지만 융자해 주겠다. 네. 예를 들면 100억이다. 그러면 70억까지만 융자해 주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주담대 대출에만 이 LTV가 적용이 됐습니다. 주택담보. 예,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약자인데요. 주택,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 중에서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습니다. 네. 주택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그동안 정부의 그 규제 정책은 주택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택 쪽에 LTV, DTI 규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아닌 부동산, 이를테면 이 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밖에 상가 건물 이런 것은 저 LTV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주택의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나가는 네. 그런 어떤 풍선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형 지역에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지역의 땅을 먼저 샀다는 그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직원들이 대부분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농협, 그 인근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땅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LTV 규제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이제 오늘부터 주택이 아니다 하더라도 땅, 또 오피스텔, 상가, 부동산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전부 다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일단은 70%가 적용이 됐습니다. 70%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권으로 확대됐다는 건 어떤 거죠? 예, 그게 상호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농지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 LTV 그 적용 규제를 일부 제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LTV 적용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다 확대한다. 이것이 오늘 금융위원회의 발표 사항입니다. 예. 근데 예외가 있다고 해요. 뭐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는 곳은 예외다 이런 등등이 있던데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꿨을 때 그 대출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로 인한 급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미 대출을 수속을 하고 있거나 네. 또는 지금 중도금,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중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만기 연장의 통보를 받고 있는 이 경우에는 오늘부터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70%를 적용하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예. 이미 이전에 적용했던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래서 경과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보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의 CEO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출렁거렸는데 또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예, 이번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트위터를 올린 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사람의 트윗에 들어가서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네, 딱 한 단어죠. 예, 댓글 딱 그 음절 6음절. 예. indeed라는 얘기입니다. Indeed. 예. INDEED. 보통 영어에서 indeed란 말은 남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경우에 정말 내가 공감한다. 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이랬을 때 indeed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아, 정말이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INDEED 이 6글의 음절을 가지고 지금 네. 세 개를 완전히 뒤 흔들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인디드 정말이야 했느냐?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한 원래 트윗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 그래픽에 또 나오죠. 저게 크립토 웨일이라는 가상화폐 고래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저 사람이 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안 판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저 분기 말에 회계 결산 보고서를 받아보면 이미 팔았을지도 모른다. 팔았을 거야. 그러나 나는 팔았다 하더라도 자기 스타일이니까 내가 비판은 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indeed 정말 이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이라는 얘기가 내가 팔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너는 비난하지 않을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이라고 한 것인지 그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크립토 웨일이라는 이 친구가 다시 이 머스크의 트윗에 가서 너가 방금 얘기한 인디드가 그게 두 개 중에서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근데 예. 지금 이 순간까지는 머스크는 잠수를 타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조건에 관한 글보다는 이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벌써 팔았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이야라고 시인한 것으로 보고 예. 투매가 일어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머스크의 비트코인 그 매각설은 지난주에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에서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머스크가 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테슬라에서 자동차 파는데 대금으로 안 받아줘. 그러나 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당분간 그대로 보유할게라고 했는데 네. 그때 이미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예. 이 비트코인은 본인이 샀는지 팠는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테슬라는 상장사기 때문에 분기 말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시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6월 말이 되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이야 했기 때문에 예. 이미 팔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팔 거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을 수도 있고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머스크 요새 욕을 그래서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머스크 한마디에 이렇게 출렁 걸릴 정도면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나도 이게 보상받기도 쉽지가 않고 큰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이름은 화폐인데 네. 그것은 일각에서 쓰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가상자산이라고 쓰죠. 예. 화폐는 자금을 결제할 때, 대금을 결제할 때 쓰는 거고 네. 그것이 통화가 되려면 가상통화되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런데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가상통화도 아니고 가상화폐도 아닙니다. 예. 자, 화폐하고 가장 큰 차이는 네. 우리 화폐는 달러든 우리 그 세종대왕이 나와 있는 우리 원화든 이것은 그 자체에는 액면 가치가 없지만 이것을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고 국가가 보증을 하거든요. 예, 예. 보증에 일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금 각종 지금 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게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을 한다. 예. 그럼 우리가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월렛이라는 통장에 집어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 자기 돈이 없어질 수도 예. 있고 실제로 없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도치라고 진돗개 코인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나오자마자 그날 예. 발행자가 다 먹튀를 하고 샀던 사람은 다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거래에 신중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이제 빼먹고 가는 이런 사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예 이제 리딩 코인방이라 해가지고 내가 내 따라 투자하면 돈을 많이 줄게 해서 자기 믿게 한 다음에 그 돈을 빼가는 법.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100여 개가 훨씬 넘어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은 경우에 전산이 계속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마저도 그러면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사야 될 때 못 사면 그렇죠. 그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일반 금융권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네. 가상화폐는 그런 보상 제도가 일체 없습니다. 예, 위험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세계 각국 정부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마련을 또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라는 곳이 있는데 미국 당국의 수사를 받는다고 해요. 이게 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사실 머스크의 인디드라는 그 단어보다도 네. 더 크게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가상화폐의 악재는 미국의 법무부와 국세청 IRS가 지금 말씀하신 바이낸스의 탈세 혐의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바이낸스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거기에 월렛을 갖고 자기 돈을 묶어 놓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 탈세를 했다 해서 지금 미국 법무부, 검찰 집중 수사를 하는데요. 이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중국계 미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 미국에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실제로 그 회사는 케이만 군도로 도망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세금 탈세를 할 수 있는 예.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해서 바하마라든지 케이만 군도 이런 데 회사를 많이 세워두는데 거기는 규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거기에 세워놓고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각종 정부 기구와 또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송유관을 해킹해가지고 그에게 50조를 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빼갔거든요. 예. 그래서 가상화폐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격 하락이 또 시장이 또 출렁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머스크의 한마디로 가상화폐 시장 출렁거리니까 예전에 워런 버핏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했던 언급이 다시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런 버핏과 이 머스크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대결을 벌였는데요. 예. 워런 버핏 하면 자기 돈 한 푼 없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식 투자 수익을 많이 안겨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저분 고향이 네브라스카 오마하입니다. 예. 그래서 오마하의 달인, 오마하의 현인,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사람들. 그런데 이 양반이 틈만 나면 가상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갖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그래도 다 팔아버릴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 않느냐. 네. 그럼 은행에 돈 빌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그 돈 빌려가지고 가상화폐 사놓으면 무조건 이익인데 그거를 사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예.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 아니라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바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 워런 버핏이 자기 동료, 자기가 예. 같이 사업을 하는 찰스 먼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핏의 단짝. 네. 이 찰스 먼거는 아예 가상화폐는 역겹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사람을 인질, 납치극에가 돈 받아내는 그 용도에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 예.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상화폐를 둘러싸고도 뉴욕 증시의 큰 손들끼리 이렇게 서로 시각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첫 번째 이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21일 날. 여기서 다른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경제 이슈가 또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예,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공급망이 흔들려 버린 것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생산 기지를 뒀던 경우에 그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산을 못하면 우리나라의 생산도 차질을 빚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특히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이렇게 대해서 한국과 같이 합작을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에 관해서는 설계 부분은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 설계를 가지고 제작하는 부분은 한국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 설계에서부터 장비 또는 제조, 패키징 이런 일관을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공동 체인망을 만들자. 예. 이런 대목에서 지금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 스플라이 체인 공동화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의 경제 운영 체계를 바꿀 예. 상당히 중대한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재계 인사들도 몇 분이 함께 간다고 하고 그리고 뭐 몇몇 기업이 뭐 수십조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공적 수행원 지금 그래픽에 나오죠. 현재까지 확인된 분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김기남 삼성전자 CEO입니다. 그다음에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저 배터리 회사예요. 예. 그다음에 안재홍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확인된 분인데 이 공교롭게 네 분이 네. 우리나라 4대 재벌이에요. 아, 그러네요. 삼성, SK, LG 그다음에 그 SK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 네 개 기업이 약 40조 정도를 미국에서 지금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 아메리칸 하면서 미국에 좀 투자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우리나라 회사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어떤 소비망, 판매망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좀 나가려고 했던 기업들도 있었는데 예. 이번 기회에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서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